좋은 성적을 내듯 반듯한 아이 키우는 것이 말 잘 듣는 하인 키우는 교육이라고요?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걸 마치 육아책을 열심히 봐가 시험 보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거. 네, 육아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육아책을 열심히 보고 나서 공부한 다음에 아이를 가지고 내가 시험판에 뛰어들었는데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아이가 정답과 자꾸 틀린 오답처럼 구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죠. 시험을 잘 못 볼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에 그렇죠. 해답서 좀 알려주세요. 참고서 좀 더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문제 좀 더 풀어주세요. 이 문제는 그러면 상담을 받아야지 답을 알 수 있나요? 정신과에 가가지고 우리한테 약을 먹여야지 답을 알 수 있나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사연 보냈다는 거. 네. 그거 이제 느낌이 오세요? 네. 네, 그러게요. 내가 이 책으로 열심히 외워가지고 답을 쓸 수 없는 시험 문제가 내한테 막 떨어지는. 나한테 주어진 문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하고 물어보는 네, 거예요.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제 출제 누가 했어요? 아니, 내가 남편 똑똑한 줄 알았더니 잘못 만났나 봐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시댁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댁이 시금치 많이 먹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이런 상황도 되는 거고, 그죠? 네. 50분 동안의 상담으로 큰애를 잘 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적어도 상담 안 하고 이 사연만 가지고 엄마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상담자를 만나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만 이런가요? 다들 이렇게 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런 걸 다 유명하다는 전문가 찾아다니면서 물어봐야 하나요? 큰애가 남편 닮아서 산만한 구석이 있고 예민하긴 하지만 남편은 학교 잘 다녔고 지금은 수의사로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 평소엔 다정하다가도 가끔은 아이를 무섭게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남편이 수의사로 있다니까 거의 남편은 개, 돼지, 고양이 얼마나 잘 돌봐요. 그러니까 평소에 다정하게 아이를 대하다가도 본인이 늘 하던 대로 지금 남편은 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이 사연에도 그대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의 문제예요. 부모로서 본인이 직업적으로 하는 거를 집에 와서도 그대로 대하는 이 부모들의 문제인가 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고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야 안 혼낼 것 같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린이집을 웃는 얼굴로 갈 수 있을까요? 나중에 학교 가서도 문제를 일으키면 큰일인데 바로잡을 시기를 놓칠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네, 여기 있어요. 진짜 이 어머니 상담 받으실 필요가 참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한테나 상담 받으시진 마시고요. 무엇보다 아이를 키우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된 나의 믿음이 과연 내 아이를 반듯하고 잘 키우는데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는가를 스스로 자기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야 안 혼낼 것 같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는데 지금 아빠는 아이를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서 아이를 혼낼까요? 아니면 이 병원에서 고양이, 개, 돼지 다루듯이 지금 아이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 아이를 다룬다기보다 그냥 열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건 엄마가 열받을 때 화를 내는 거고, 혼내는 거는 지금 수의사로 일하는 남편이 평소에는 다정하게 멍멍이 고양이 다루는데 직업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직업상으로 하는 게 버릇으로 잘 나타나는 거는 많은 분들한테 확인할 수 있어요.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자, 그건 그렇고, 그건 약간 웃자고 하는데, 근데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야 한다고 할 때, 반듯하게 키우는 게 이 엄마가 생각하는 반듯한 거는 뭘까요? 아까처럼 엄마를 꼬집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고, 엄마한테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말 잘 듣고. 그렇죠. 엄마가 너 어린이집 가면 네 어머니 어린이집에 가겠습니다.
우리 그냥 말로 하자. 뭐 이러면서 지내는 거. 그게 반듯한 거죠. 그죠? 뿌리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선생님이 시키면, 네, 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장난감하고 같이 놀자. 그러면, 그래, 너희들 우리 화목하게 놀자. 이러면서 지내는 거. 아니, 속상한 걸 조금 표현은 하더라도. 속상한 걸 표현하더라. 내 속상한데, 내 이 정도 표현해도 되지? 하는 그 정도, 그죠? 끝까지 양보는 좀 할 줄 알아요. 양보는 하죠. 그러면서 속은 상해. 너 왜 속상하니? 양보해서 속은 상해요. 그럼 양보 안 하면 되잖아. 그래도 양보는 해야지. 반듯하게 그런 아이라고 그랬어요. 어쩌라는 말이야, 그러면. 아니, 그 상태 원하는 것 같아요. 그 상태를 원한다. 네. 그런 아이가 되면 항상 주고도 열받아 하고. 그럼 주지 말지. 아니, 그래도 주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래도 네가 주고 나면 속이 쓰린데. 그러게요. 그래서 주고 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자서 속을 쓰리고. 그러다가 이제 쏙쓰림에 위장약을 먹으면서 사는 어린이가 되는 거죠. 관계를 두루두루 자라나는 통념은 일시적으로 자신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 자신을 체계적으로 죽이는 길이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관계를 두루두루 자라나는 통념은 일시적으로 자신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 자신을 체계적으로 죽이는 길이다. 그리고 우울하고. 왜 우울하니? 양보했어, 양보했는데 저를 양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녀석아! 그거는 착한 척하라고 그랬지. 누가 그렇게 바보처럼 뺏기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웃는 얼굴로 다니기로. 그렇죠. 그러면 가식적이고 기만적이고 그러면서 착한 척하는 놀라운, 그렇죠.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게 반듯하게 큰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죠. 고집 부리지 않고 마음을 양보하고 그렇죠. 겉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불편감도 안 주고 웃는 그렇죠. 얼굴로 있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공부하는 척, 항상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배째라 하면서 살고, 아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애들. 그렇죠. 참사가 나면 슬픈 척 하면서 돌아서가지고, 그걸 왜 내가 책임을 져? 이렇게 하는 그런 어른이죠. 그죠? 근데 엄마가 회사도 가야 되는데 아이가 계속 고집 부리면서 안 간다고 하는 걸 받아줄 수만은 없잖아요. 누가 언제 아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어린이집을 웃는 얼굴로 갈 수 있을까요? 그래, 어린이집 가라고 그러지 말고 너 이제 안 됐다야. 이모랑 잘 있어. 그럼 이모는 1살짜리를 보지 4살짜리 애 보겠어요? 엄마는 없고 얘 어떻게 해요? 심심하죠? 이모야 놀아줘. 야, 너 어린이집 가서 놀아. 엄마는 아이도 만족했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해해 주면서 어린이집 가서도 속상한 거를 안 푸는 아이로 상황을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어린이집을 웃는 얼굴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게 어린이집에 가서 속상한 거를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까지 다 포함이 됐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그리고 사과까지 해야 되죠. 자, 그랬을 때 그거를 제대로 준비를 하면, 자, 처음에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얘가 이 이모하고 1살짜리 동생하고 그냥 지내는 거를 일주일 동안 해요. 근데 한 달 뒤에 직장을 가면 저절로 그 상황이 되는데 굳이 한 달 전에 미리 그 상황을 연습해야 되나요?
엄마, 나 고등학생 되면 대학 공부하려고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중3 때 해야 되겠어요? 중3 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어? 아니면 초등학교 내가 6학년인데 왜 공부를 해야 돼? 그 이야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바로잡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학교 가서도 문제를 일으키면 지금 한 달 기간에 애를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어떻게 보낼지 그것도 지금 제대로 못 하시는 어머니가 학교 가는 거를 걱정을 하셔. 차라리 수능 보는 걸 걱정하시지. 이 엄마의 답은 이제 한 달 동안 내가 애착 관계를 어떻게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형성을 해야 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수 있을까를 알고 싶어요. 훌륭한 답을 하셨어요. 지금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는 게 애착의 문제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애착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불안정 애착 형성의 문제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하나 갖다 붙여놓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려고 하는 놀라운 방구석 발달 심리학자의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시겠어요? 본인이 이 회사에 다시 복귀해가지고 일해야 되는 게 왜 어마어마한 발달 심리학 연구과제가 돼야 돼요? 이분은 실험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게 답이라는 걸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하려고 하는 개념을 자기 아이한테 적용시키는 거는 자기 아이를 지금 실험의 대상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 말고 뭐가 더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이거는 그냥 진리니까 더 이상 실험이 필요 없고 나는 수행해야 되는 아, 과제가 돼요. 안정적 애착, 불안적 애착을 네. 진리라고 받아들였었다고요? 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야. 이거를 내가 이런 가설이 있는데 실험을 내 아이한테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이게 정답이래. 그거는 잠깐만 아주 좋은 표현을 쓰는데 가설과 정답이라는 것조차 구분을 못하는 네, 구분 못하죠. 아주 낮은 지적 수준을 가진 이 엄마라는 거를 책들에서 다 그렇게 알려줘요. 아니 지적 수준이 낮다기보다 이론의 이론. 합성 과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애 하나 키우려고 책 사서 교보문고 가서 책 10권 사서 보니까 그렇게 애착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러게요, 그러게. 책에 있는 이야기가 다 썰들의 향연이라는 거, 그것도 잡스러운 썰들,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theory, 이론 이러면 엄청난 대단한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근데 평생 그 theory와 이론을 가지고 살아오고 공부를 한 저의 입장은 모든 이론은 썰이다. 말씀썰. 누군가가 떠들어댄 소리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 소리가 저 멀리서 저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거쳐가지고 날라왔다면 그 썰이 갑자기 진리로 바뀌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그 철저한 식민지적인 이 사고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수입품이 좀 그렇죠. 뭔가 저희 렛데르가 나라 사치품 있는 다 것 같은. 수입품입니다. 예. 아, 사치품 그렇군요. 거의 다 수입품.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그 수입품, 명품 이런 거를 찾는 엄마들의 마음이다 보니까 그 썰도 그냥 백설기 정도의 썰로만 생각하면 한 입 떼어먹다가 입맛에 안 맞네 하고 버리고 우리한테는 안 맞아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같은 썰이라고 그냥 설설 기는 그런 진리를 받아들인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네요. 저도 해외 썰들 수입 명품을 가져와가지고 팔아먹는 그러면서 한동안 지냈던 그 전문 수입업자의 입장에서 참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해외 명품 수입회가 장사하는 게 수지가 맞는지를 다시 확인하면서 이 어머니의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야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어마무시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먼저 엄마 마음을 조금 더 잘 아셨기라도 한다면 네, 이분이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상황들을 만들어야 돼서
빨리 직장도 못 가고 한 달 동안 어떻게 더 잘해야 되는지 연구를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 자기 답이 조금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기 답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본인이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복귀하는 데에 대한 나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또 동시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걱정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문제와 어떻게 잘 연결되어 있는가를 본인의 마음을 읽는 방식으로 다시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줬다는 거죠. 그것도 이해가 안 되세요? 사실 이것만 보면 이 엄마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누가 문제가 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을 못 가는 게 지금 문제인데. 그렇죠. 그냥 애가 로봇처럼 어린이집에 딱 갖다 놔면 조용히 있다가 그냥 어린이집에서 딱 피카 배우면 집에 와가지고 다시 움직이는 백만돌이 로봇이면 아무 문제가 없죠. 네, 이 엄마도 복직을 해야 되고 아이는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말고랑 마음이랑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엄마하고 자녀 양육과 관련해가 상담을 하는 게 상당히 고난이도의 이 상담이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네요. 왜 제가 지금까지 조현병, 우울증, 공황장애, 어떤 정신병과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신 분들보다도 지금 아이를 어떻게 해야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하는 이 엄마의 사연을 가지고 우리 AI 엄마하고도 지금 상담하는 게 되게 힘들다는 거 혹시 느끼시겠어요? AI 엄마 지금 저하고 상담이 잘 되시는 것 같으세요? 이 사연에 관련해 가지고?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뭐를 잘 모르겠어요? 어린이집을 보내는 거랑 내 마음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불안한 거랑 관련을 잘 못 시키는. 제가 복직을 해서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는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엄마 말 안 듣고 어린이집 안 가겠다고 떼를 쓰는 것도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내 마음이 어떻든 말든 아이는 다른 아이를 때리면 안 되는 거고 어린이집에 가야 되고 나는 직장에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을 아는 게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이를 키우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된 나의 믿음이 과연 내 아이를 반듯하고 잘 키우는데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는가를 스스로 자기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설명한 거는 이분이 싹 잊었고 완전히 리셋을 한 버튼으로 아주 프레시한 전두엽으로 지금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거는 전두엽에 손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전두엽이 순간순간 잘 작동을 해가지고 리프레시 레이트가 거의 1MHz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인텔에서 이걸 빨리 수입해야 돼. 그러게요. 이 대한민국에 키우는 엄마들의 전두엽을 모델로 해가지고 새로운 이 4차원 CPU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이제 이 어머니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상담한 거의 가장 핵심을 정리를 한다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힘들어하는 문제는 엄마가 이 복직하기 한 달 전부터 엄마는 복직했다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애를 혼자 둔다는 거는 이모하고 같이 두고 애 둘과 이모 두고 어머니는 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거를 어머니가 고민할 게 아니라 본인이 아이를 집에 두고 직장이 됐든 사회생활로 복귀하는 걸 적응하는 것을 본인의 아이 어린이집 적응의 1단계라고 먼저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된 나의 믿음이 과연 내 아이를 반듯하고 잘 키우는데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는가를 스스로 자기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동의해 주시니까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아이고. 지구에 살아남는 종은 힘이 세거나 영리한 동물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동물이다. 황심소 구독,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